총재님, 이 어려울 때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많이 떨어뜨리셨나 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DJ가 그렇지? 하고 끄덕끄덕 하시다가 우시는 거예요. 그 순간 이렇게 방을 보니까 그 이회창 총재하고 이회창 후보하고 조선 총재 얼굴이 완전히 그냥 굳고 그냥 흑빛으로 쫙 변하는 그 순간이 딱 기억이 나요. 도대체 무슨 천형이 씌워져서 김대중이라는 이 훌륭한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데까지 이렇게 많은 세월이 걸렸나 싶기도 하고. 정말 드디어 야, 이런 날이 오고 마는구나, 이런 날이 오는구나.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운이 있구나, 국운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때가 내일 모레가, 내일이면 이제 선거 끝납니다. 끝나는 날 김대중 대통령님이 중국집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옆자리에 있었고 전체 수행팀의 총괄이 김옥두 의원님이셨어요. 그렇게 셋이 같이 이렇게 있다가 식사하는 일이 많았는데 저녁을 먹다가 제가 그때는 총재님이라고 부르니까 총재님, 이 어려울 때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많이 떨어뜨리셨나 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DJ가 그렇지? 하고 끄덕끄덕 하시다가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게 얼마나 뻘쭘했겠어요. 울컥하고. 그때 그걸 잊을 수가 없고 그 눈물이 DJ가 취임식 때 연설을 하다가 울컥했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감동이죠. 저는 87년 지고 92년 지고 나서 불가능한 것 같다. 왜냐면 표 차이도 많이 나고 이게 도대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정치적 상식, 더 진보적이고 더 좋은 사람, 더 잘할 사람이 되는 게 맞는데 왜 이런 식의 결과가 늘 나타나나. 97년 대선 이기고 나서는 근데 정말 김대중이라는 분이 대통령 되는 과정이 너무 험난하구나. IMF 환란이 일어났는데 이인재가 나와서 500만 표를 뺏어 갔는데도 겨우 몇십만 표 차이로 이기시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정말 71년도부터 따지면 정말 어마어마한 세월이 걸린 거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천형이 씌워져서 김대중이라는 이 훌륭한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데까지 이렇게 많은 세월이 걸렸나 싶기도 하고,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그 개표를 보니 아슬아슬하니까 성질이 나더라고요. 아니 나라가 망했는데도 그래 그 당 후보를 찍어? 그러니까 국민에 대해서 약간 불신하게 되더라고요.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참 대통령 돼갖고 처음 취임식에서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진짜 펑펑 울었어. 한 나라의 대통령이 현재 실업,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시달리는 국민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것을 난 처음 봤잖아, 태어나서. 본인은 뭐 쫙쭉 이런 독재자들만 보다가 그래서 내가 그때 뭉클하면서 이게 이 백성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느껴주는 첫 대통령이시구나 하는 게 취임사에서 워낙 그냥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또 워낙 그때 정말 힘들었잖아요. 자살한 사람도 많고. 근데 정말 그거를 자기의 문제로 느끼시는구나 하는 게 난 너무너무 그 출발부터가 너무 나는 되게 존경스럽고 행복했어요.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왜 기적 같다고 이야기하느냐? YS가 IMF를 일으켜서 그 IMF 고통이 한창 진행 중에 일어난 선거였고, 그 IMF 고통의 책임을 져야 될 정당의 후보인 이회창 후보의 싸움이었고, 이회창 후보는 본인도 군대 안 갔다 왔고 두 아들 병역 비리혹이 아주 클 때였고, 이인재 후보가 나와서 500만 표를 가져갔고, 또 DJP 박태준과의 연합을 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36만 표, 39만 표인가? 1.1%를 이겼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최근 내란 계엄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49%, 그 김문수 후보가 42%를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우리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보수 세력의 이런 저항이 이렇게 간고하다는 것을 확인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겹쳐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것은 정말 하느님이 도우신 거고, 요새 하보우만이라는 말을 보수 세력이 많이 쓰는데 저도 같은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보호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애국가에 나온 말입니다만 뭐 보수도 진보도 방향은 서로 다르게 하보우만을 씁니다만 저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이야말로 하나님이 보호사 우리나라 만세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지도교수가 동아시아를 잘 아는 지도교수인데 방송에서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500년 만에 처음으로 정권 잡았다. 1500년 만에 처음으로 뭐 통일 대한민국은 아니죠. 그것도 그렇지만은 한국에서 그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의 지도자가 정권을 잡았다. 위기 속에서 탄생한 정권이지만 많은 변화를 그렇기 때문에 가져올 것이고, 그렇지만 동시에 또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라고 했었죠. 지도교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개인적인 소감 뭐 표현할 수가 없죠. 네, 정말 드디어 이런 날이 오고 마는구나, 이런 날이 오는구나 하면서, 그때 이제 대선 기간에 이제 황태현 교수가 말하는 이제 지역 등권론, 아니 영남에서도 대통령이 나오고 하는데 호남이라고 대통령이 안 나올 수 있느냐? 모든 지역은 동등하다. 그러니까 지역주의를 인정하면서 모든 지역은 동등하다. 그래서 영남에서 계속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호남에서도 나와야 되고, 호남에서 독자적으로 어렵다면 그동안 대통령이 안 나왔던 지역 충청권과 연대해서 함께 그 정권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역 등권론도 상당히 이제 재미있게 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황태현 교수가 주장하는 이제 중도 정치, 중도 국가론.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에서 중도 노선이 중요하다. 그래서 중도에 기반한 그 정권 교체, 정권의 지속. 그리고 김대중은 빨갱이가 아닌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엄격히 말하면 이념적으로 보수에 가까운 중도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김종필하고도 손잡을 수 있다, 이런 그 설파를 하셨는데, 어떤 그 정권 교체의 이론적 기초랄까, 그리고 DJT 연합도 이루어졌고, 여러 가지 김대중 대통령에겐 좋은 정치 환경이 적용됐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현대사에서 한 번도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전례가 없기 때문에 여론조사상으로는 조금 DJ가 앞서는 걸로 이렇게 나오더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러다 뒤집어지겠지 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관료들도 이렇게 만나면은 걱정은 안 했어요. 뭐 정권이 바뀌겠나. 그러니까 정권이 안 바뀌는 게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죠. 6시에 이제 투표가 끝나고 TV 화면에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딱 발표가 됐거든요. 딱 발표되는데 DJ가 1%인가 뭐 1.1%가 이기는 걸로 딱 발표가 된 거예요. 그 순간 이렇게 방을 보니까 그 이회창 후보하고 조선 총재 얼굴이 완전히 그냥 굳고 그냥 흑빛으로 쫙 변하는 그 순간이 딱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실 후보 입장에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뭐 자기들이야 자기가 이길 것으로 생각을 했을 텐데, 더구나 이제까지 뭐 선거로 이렇게 정권이 바뀐 전례가 없으니까. 근데 막상 방송사 출구조사에서 그렇게 딱 DJ가 이기는 걸로 나오니까 그 놀라고 이렇게 진짜 믿을 수 없다는 그 표정, 그게 그날 밤에 어떤
그 광경 중에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말 처음으로 민주적인 정권 교체가 되는 과정을 목격한 거잖아요. 저는 제 인생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봅니다. 저는 감옥에 있는 바람에 87년 6월 항쟁의 모습을 제 눈으로 못 봤다. 그래서 그 뜨거운 열기와 그 승리의 순간을 직접 못 봤다. 근데 97년 대선 그 김대중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최초로 국민들이 민주적 정권 교체를 이루는 그 순간에 나는 기자로서, 정치부 기자로서 그 현장에 있었다. 그 승리의 그 순간, 이게 역사적 기운인데 그 기운을 내 속에 담지할 수 있었던 게 기자로서 얼마나 큰 행운인가. 그때 저는 종교인이 아니었지만 참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가 질곡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승리의 기운을 이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불어넣는 그 시기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참 있었고요. 그 다음에 DJ는 사실은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 기자들에게는 애증의 정치인입니다. 애도 있고 증도 있습니다. 아니 그때 87년에 단일화를 하지. 아니 정계 은퇴 선언했으면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애증이죠, 애증. 그런데 어찌됐든 이분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되었어. 그동안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대로 한번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구나. 우리나라가 운이 있구나. 국운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